夜だね。さあ始めようか。宴の時間だ。 귀멸의 칼날 속에서 검객들은 각자의 호흡을 갈고 닦으며 칼날을 단련했죠. 그리고 늘 침묵과 함께 곁을 지켜주던 네즈코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 곁에서 시바이누의 칼날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겁쟁이 같을 때도 흔들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시바이누는 하나씩 호흡을 단련해왔습니다. 시바의 호흡 제1형부터 제7형 그 모든 검술 오늘은 시바이누 단 7분 만에 정리해드릴게요. 니코이나나 첫 번째 호흡은 바로 소각의 춤입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에서 소각은 마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불꽃을 튀기듯 공급량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지난 6월 시바리움에 자동 소각 기능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스왑을 하든 유동성을 공급하든 스테이킹을 하든 누군가 움직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불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예전에는 개발진이나 커뮤니티가 수동 소각을 하면서 불쏘시개 같은 이벤트를 열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시간 온체인 소각으로 불이 꺼질 틈이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물론 아직은 하루 평균 약 1000만 개 수준, 거대한 공급량을 생각하면 솔직히 작은 촛불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이걸 과소평가할 순 없습니다. 왜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멸의 칼날 속 검객들이 기본기를 수천 번 반복해 내공을 쌓듯 이 자동 소각은 시바이누가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에요. 시장에선 소각률이 곧 희소성, 그리고 희소성이 곧 가치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제1형 소각의 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시바이누가 얼마나 자주 검을 휘두르는지, 즉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호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흡은 바로 알파의 칼날입니다. 지난 6월 시바이누 팀은 시바 알파 레이어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시바리움 위에 얹힌 레이어 3 블록체인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시바리움이 무대라면 알파 레이어는 그 위에 세워진 특수 훈련장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롤업 추상화 스택이라는 기술이 쓰이는데 여러 개의 롤업을 흩뿌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단단히 묶어서 움직입니다. 마치 칼날 여러 개를 합쳐 하나의 장검으로 만들어낸 느낌이랄까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거래는 거의 즉시 처리되고 가스비는 여러 자산으로 낼 수 있고 심지어 암호화 거래 같은 공급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브릿지 걱정 없이 바로 NFT, 게임, 금융, 앱 같은 걸 롤앱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 브릿지 과정에서 보안 사고도 많고 속도도 느리고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치 칼날이 상대의 빈틈을 단숨에 파고드는 것처럼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바이누 투자자들 입장에서 알파 레이어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큰 영향은 못 줍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D앱들이 올라오는지 그게 결국 실사용 그리고 트래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2형 알파의 칼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 확장을 여는 칼날입니다. 칼집 속에서 아직은 빛을 감추고 있지만 이 검이 제대로 휘둘러지는 순간 시바이누의 전장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겁니다. 세 번째 호흡은 지식의 검입니다. 지난 7월 시바이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시토시 쿠사마가 하나의 백서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AI 백서.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그냥 AI를 한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엔비디아,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과 협력을 직접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다들 아시죠?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시아 클라우드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시바이누 왜 AI냐? 뭐를 얻고 싶은데 백서 내용을 보면 예술은요, NFT 창작자 도구, AI 창작 툴, 게임은 시바리움 위에 얹힐 수 있는 AI NPC, 사용자 맞춤형 경험, 거버넌스는 DAO 투표, 의사결정을 돕는 AI 비서. 즉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의 껍질을 벗고 AI 툴을 활용하는 생태계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백서 발표 직후 시바이누 소각률이 무려 3615%
폭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거 그냥 농담이 아니구나 하고 투기적으로 뛰어든 거죠. 물론 그 소각률이 영구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어요. 와, 시바이누가 이제 기술로 무장한다. 귀멸의 칼날에서 검객들이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의 지식과 수련으로 호흡을 완성하는 것처럼 시바이누도 이제 지식과 기술이라는 검을 손에 쥔 셈입니다. 밈코인으로만 불리던 시절 투자자들은 시바이누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라면서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시바이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3형 지식의 검은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에서 기술로 넘어가려는 분기점을 보여준 칼날입니다. 아직 날은 다 갈리지 않았지만 검은 이미 칼집에서 뽑혀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호흡, 바로 민심의 회의입니다. 지난 8월 시바이누 팀은 도기 다오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다오라 하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죠. 쉽게 말해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을 커뮤니티가 직접 투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은 단순히 투표 버튼 하나 늘린 수준이 아닙니다. 먼저 쿼드러틱 방식이 도입됩니다. 큰 손고래가 표를 독식하지 못하게 표의 영향력이 제곱근으로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인 1표 기반 시스템이 시도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 본, 리쉬, 트리트 이 네 가지 토큰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또 스테이킹을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다오들은 사실상 고래들의 놀이터였죠. 돈 많은 사람이 표를 싹쓸이하면 탈중앙화라는 간판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정말로 민심이 모여서 칼날을 휘두르는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4분기에는 뭐가 예정돼 있느냐? 바로 시바이누 대통령 선거. 이름만 들어도 흥미롭지 않나요? 커뮤니티가 직접 리더와 위원회를 뽑아 운영하는 실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귀멸의 칼날을 떠올려보세요. 귀살 때에도 회의와 합의가 있었죠. 기둥, 주들이 모여 악귀를 토벌할 전략을 논의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구조. 시바이누의 제4형 민심의 회의는 그와 같은 합의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화폐 실험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정치 모델의 전초전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호흡은 문화의 칼날입니다. 8월 10일 시바이누 팀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오는 9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1001 페스티벌 공동 주최로 합류한다는 소식이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느껴지세요? 오징어 게임과 캐대헌으로 세상을 뒤집은 K-열풍 여기에 편승하겠다는 거예요. 이 페스티벌은 한국의 추억어린 어린 시절 놀이를 암호화폐 문화와 결합한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대에는 한국 힙합 가수 그레이와 로코도 오르고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크립토 게임 챌린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프로젝트가 단순히 거래소, 그래프, 가격 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문화와 팬덤, 엔터테인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귀멸의 칼날에서는 검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호흡과 칼날에는 성격과 색깔, 그리고 서사가 담겨 있었죠. 시바이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밈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넘어서 문화라는 서사를 입으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페스티벌 참여가 아닙니다. 코인을 가진 사람만 즐기는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무대로 확장하려는 시도. 시바이누는 이제 시장의 전장에서만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대중의 눈앞에서 칼날을 빛내려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섯 번째 호흡은 금기의 검입니다. 8월 11일 시바이누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바로 리쉬 공급량이 약 10%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리쉬는 공급이 고정된 토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희소성을 강조하면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칼날이라는 서사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공급,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고정 공급이라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불신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팀이 바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며칠 뒤 리시 V2 제안을 꺼내든 거죠. 완전히 고정된 공급, 외부 감사까지 완료된 안전성, 그리고 기존 리시와 공정한 교환 방식, 즉 깨진 칼날을 아예 새 칼로 갈아 끼우겠다는 거죠. 귀멸의 칼날 속에서도 금기는 있었습니다. 검을 잘못 쓰거나 호흡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죠. 리시도 마찬가지예요. 희소성을 무기로 삼던 칼날이 균열이 가면서 커뮤니티 신뢰가 흔들렸었습니다. 제6형 금기의 검은 한 번 금이 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검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다시 믿고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호흡은
청산의 바람입니다. 8월 21일 시바이누 시장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숏 청산 불균형이 무려 69만 9,000%까지 치솟은 겁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잃고 시장은 폼처럼 흔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투자자들, 불안에 휩쓸려 청산당하는 장면은 마치 귀멸의 칼날 속 끝없는 공포와 싸우던 검객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늘 겁에 질려 도망치던 소년. 겨우 능력을 하나 쓸 줄 알고 울보의 겁쟁이였던 그가 마지막 순간 스승님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넌 나에게 늘 자랑이었다. 그 한마디를 떠올리며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발동시키죠. 무너질 것 같던 검객이 폭풍 같은 벼락으로 적을 쓰러뜨린 순간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시바이누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청산의 바람은 언제든 불어옵니다. 겁에 질려 내가 지금 무너지느냐 아니면 끝내 버텨내며 내 능력치를 꺼내느냐 그 차이가 결국 생존을 갈라놓습니다. 청산의 바람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도 끝내 버텨낼 수 있는 자만이 시장의 폭풍을 넘어 진짜 검을 휘두를 수 있다는 메시지죠. 이렇게 소각의 춤에서 청산의 바람까지 시바이누의 칼날은 아직 벼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칼끝은 언제든 양날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호흡을 익히면 그 칼날은 언젠가 시장을 밝히는 무기가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텔레그램에 귀살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실시간 뉴스, 거래소 이벤트까지 함께 모으고 나누고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귀살대는 언제나 호흡을 맞춰갈 준비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니코인 하나 귀살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